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의 핵 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핵전력 운용의 발언권을 보장받는 대신에 한국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NPT 조약 의무를 거듭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최전선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되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오늘 회담에서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반도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예년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지난 겨울 폭설로 많이 눈이 쌓였던 지역은 홍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50회 LA 한인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행콕팍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등교를 위해 길을 건너던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엄마는 사망하고 아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와 오렌지 그리고 샌디에고 지역협의회가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실패로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JP모건 체이스와 러시아 국영 로스셀호스방크의 은행 간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세계 굴지의 담배 제조업체가 미국의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역대 최고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피닉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에서 130대 136으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피츠버그와의 난타전 끝에 8대7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피츠버그의 배주한 선수가 4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클랜드를 5대3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답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것입니다. 또 전날에는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겠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환영사를 진행했고 환영사에서 우리 두 국가는 동맹 70주년을 맞았다며
한미는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며 두 국가 양 국민이 함께 서면 못할 일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병들 지금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함께 복무하는 이들이 오늘까지 함께 외치는 것처럼 같이 가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은 백악관에서 걸어나온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장대 2명이 백악관 입구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나란히 섰고 현장에는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일정마다 매는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색 줄무늬 넥타이를 맸고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빛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안내로 국무위원들을 소개받고 한 명씩 악수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 방미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의장대를 사일한 뒤 연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장대 사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스론에서 대기하던 양국 인사들이 한미 정상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연단으로 돌아와 나란히 서서 환영사와 답사를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 앞서 윤 대통령의 무언가가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30여 분간 진행됐던 이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에 백악관으로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확장 억제 강화, 경제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각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해고사를 포함하는 확장 억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핵 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한국 발언권을 보장받는 대신에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NPT 조약 의무를 거듭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현지인들 중에도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이름 붙여진 성명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체 NCG 창설입니다. 핵협의체는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 등을 논의하는 양국 간 정기협의기구로 나토의 핵기획그룹을 모델로 삼았지만 핵무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통해 확장 억제 약속을 더 분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 고위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핵협의체를 통해 미국 확장 억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고 핵전력 운용에 한국 발언권도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다만 핵 사용 결정권을 한국과 공유하는지 질문에는 핵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으로 나토식 핵 공유 방안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한국의 약속도 담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확장 억제에 우리 발언권을 넣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발표할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선언 배경과 의미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층 진전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이번 선언만으로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NN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본 경험이 없다며 그들과 모의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한국의 외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는 기업연구소의 아시아 안보 담당 잭 후퍼 연구원의 시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NBC 뉴스는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키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심시키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우주산업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우주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또 수소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이틀째 투자 유치 규모는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래 먹거리로 우주 경제를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주 탐사 협력 강화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 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등 첨단 산업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미국 기업 6곳은 한국의 청정수소와 반도체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두 나라 기업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의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CEO 등은 앞으로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그 반도체, IT, AI, 자동차 보험, 모든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또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 이틀간 59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와 바이오, 수소, 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여 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밀문서 유출 문제는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굳건한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철통 같은 동맹이다라고도 소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한국 안보 관계자들이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인터뷰 질문자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라고 불쑥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는 서로라며 잠시 뜸을 들인 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양국 사이 신뢰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방송은 윤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한 곤란함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높은 수준의 신뢰 위에 세워졌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방침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되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백악관의 압력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그런 압력은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과의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위협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위협이 바로 문 앞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설립하기로 한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 NSTC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공개한 NSTC 비전과 전략 문건을 통해 NSTC 가입과 관련해 국제 기업과 연구기관은 법이 제한한 범위에서 NSTC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등 우려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업은 NSTC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무부는 NSTC의 주요 목적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시간을 줄여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추가 해빙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일 간 긴장 완화가 미국의 전략에 결정적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약한 고리가 되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6일 국민 만찬과 의회 연설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당국자들은 긴장 완화 모멘텀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까지 폭설로 몸살을 앓았던 이 캘리포니아주가 이상 고온으로 홍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폭설로 많은 눈이 급격히 쌓였지만 또 급격히 녹으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이제 평균 기온 80도 이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80도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샌 와킨밸리 이 지역도 현재 홍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와킨밸리 정도는 지금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쌓였던 눈이 급격히 녹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홍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비롯한 곳곳에 많은 눈이 쌓였는데 원래 천천히 녹으면서 강으로 흘러가야 하는 눈이 고온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녹아내리며 강이 범람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기슭에 있는 저수지 최대 100만 에이커피트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올 봄에는 이 저수지에 약 300만 에이커피트가 들이닥칠 것으로 보이는 등 현재 지역 곳곳에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인학생들도 많이 제약하는 LA 한인타운 인근의 행콕팍 초등학교 앞에서 어제 오전 길을 건너던 모녀가 차에 치였습니다. 30대 어머니는 숨지고 6살 된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아침 8시경 행콕팍 초등학교 근처에서 등굣길에 나선 모녀가 건널목을 건너던 중에 픽업 트럭에 치여 35살 난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지고 6살 난 딸은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트럭은 페어팩스와 콜게이트 에버뉴 지점에서 모녀를 들이받은 후 인근 6200블락 콜게이트 에버뉴에 위치한 2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운전사는 사고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LA 경찰국은 부상당한 6살 난 소녀는 행콕팍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케이리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등굣길 참변을 당한 모녀의 사건을 접하고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당장 크로싱 가드를 배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교통위원회에 LA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스피드 범프를 설치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버트로 까발로 LA 교육감도 이번 사건을 목격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면목이 없다며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정신 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만 LA에서 보행자 사망 건수가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변동이 없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고속운전, 부주의 운전, 음주운전이 늘어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5년간 LAPD 추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무고한 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경찰관이 연루된 추격전은 모두 4,233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1,032건은 사상자를 낸 충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격전과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도주하던 용의자 462명이 부상하고 5명이 사망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496명이 부상하고 9명의 일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추격전으로 다친 경찰관은 60명이었으며 순직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충돌 사고는 추격전 초반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도난 차량들이 뺑소니 사고나 다른 추가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고 관련해서 설명 LAPD는 이어갔습니다. 그레햄 부국장은 LAPD가 과속의 추격전 도중 발생하는 충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훈련과 감독 그리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일랜드 지역의 렌초 쿠카몬가에서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연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6명의 네바다주 연방의원들과 4명의 캘리포니아주 연방의원들은 지난 24일 핏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100억 달러의 긴급 지원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민간 철도 회사인 브라이트라인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LA 렌초 쿠카몬가와 네바다 라스베가스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탄소 배출 없이 시속 200마일로 달리는 전기 고속열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속열차를 타고 렌초 쿠카몬가에서 빅터비를 거쳐 라스베가스 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416개에 달하며 일자리도 14,000여 개를 창출하면서 국가별로는 13번째 캘리포니아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LA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가 조사한 캘리포니아 내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16개로 이들 기업은 총 14,496명을 고용하면서 임금으로 15억 4,8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국 기업의 수는 157개, 고용 직원 수는 4,971명으로 캘리포니아 내 한국 기업 중 37.7%, 전체 고용 인원의 34.4%가 LA 카운티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해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캘리포니아 진출 일본 기업 수는 3,471개사에 달해 2위 영국의 2,427개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직원 수도 일본이 10만 1,169명으로 9만여 명의 영국보다 많았습니다. LA 평통 등 해외 자문위원 4,000명을 포함해서 2만여 명에 달하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민주평통 구성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LA 총영상관은 민주평통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어제 25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해외평통자문위원 신청과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상관 관할 지역에 배정된 21기 해외 자문위원 숫자는 20기와 동일하게 LA 평통 147명,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이 104명 합쳐서 모두 251명입니다. 신청 대상은 21기 임기 개시일인 9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협의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벌써 축제 얘기인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올해 한인 축제는 제50회입니다. 의미가 좀 있죠. LA 한인축제재단이 오는 10월에 열리는 50회 LA 한인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5회 LA 한인축제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4월 정기총회에서는 올가을 열리는 제50회 LA 한인축제 준비에 대해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LA 한인축제 50주년을 맞이해 더 많은 한국의 농수산품과 공산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 지자체들과 부지런히 연락을 취하는 한편 지난해 열린 한인축제에서 모자란 부분을 수정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가을 열리는 50주년 한인축제는 앞서 열린 축제들과 달리 비용적인 측면과 지자체 부수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축제들과는 달리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C 10지구의 도움으로 서울국제공원 사용료를 기존에 지불했던 비용에서 5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무한 한인축제재단 이사장입니다. 도로 관리하는 막는 그분들하고 전부 다 약 한 17만 불이 나갔습니다. 돈이 지금 축제에 굉장히 한 20% 가까이가 지금 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요번에 우리 벤박 우리 이사님께서 직접 CD텐하고 이야기하고 미팅을 다 해가지고 요번에 50%로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인축제에서 서울특별시도 참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부스를 준비해 타운 한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일단은 공원 안에 지금 23개의 부스를 지금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공산품들 그 공장들이 직접 오게 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참여하게 하고 그 바뀌는 그 로고를 가져와서 이 공원의 일정한 장소에다 직접 설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요. 일정이 일부 겹치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와는 차별화해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최대의 축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축제는 마음대로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친구, 부모, 형제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 전통 맥주, 소주, 막걸리도 마셔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아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인축제재단 이사진들은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향후 로컬 당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자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50회 LA 한인축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미은행이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에 지난해보다 개선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를 고려할 때 예금 유출도 없었기 때문에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미은행의 지난 분기 순이익은 2,199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3%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22.8% 하락한 것입니다. 월가 전망치와 비교해도 순이익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SBB 파산으로 우려됐던 예금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은행의 1분기 예금고는 62억 10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0.5% 상승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4년) 전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재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 극단적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장면에서 시작하는 영상은 다음 대선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북미 건설 노동조합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성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And union workers a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as we rebuild America, we're going to continue to buy America. Buy America. 하지만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낮은 지지율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령인 나이도 적잖은 변수입니다. The second term will be closer to 90 than he will be to 80. And this raises lots of concerns, justifiable concerns in my view, about his ability to fulfill all the obligations of the office.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출마 선언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지 질문에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이 한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Yoon's leadership on his perspectives, not only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about the manner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ruly become, as I've said earlier,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at's going to be our focus this week.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내년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의 대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며 이처럼 비참하고 실패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재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작년 11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지지도 면에서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을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이라는 2020년 대선의 복사판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세계 굴지의 담배 제조업체가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류상 회사를 통해 북한과 몰래 담배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담배 기업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는 2007년 북한에 더 이상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BAT가 대북 제재를 크게 위반했다며 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제3의 회사를 통해 북한이나 몰래 10년이나 더 담배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벌어들인 돈은 4억 1,800만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에 달하는데 서류상 회사를 통해 거래해 미국 은행을 속였습니다. 미국의 은행법,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 범죄를 규정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입니다. A substantial portion of this profit is believed to flow back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s military, and its WMD program.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은 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8,4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일 대북 제재 건으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BAT는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심현섭이라는 이름의 북한 은행가와 중국인 조력자 2명을 수배하고 7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북한 군이 소유한 북한 국영 담배 회사를 도와 입담배를 사들이고 미국 은행을 속여 300여 차례에 걸쳐 돈 거래한 혐의입니다. 이 거래로 북한이 얻은 이득도 7억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이 넘는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담배 거래는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앞으로 워싱턴 주에서는 AR-15 돌격 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의 판매가 금지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주는 어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고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AR-15 돌격소총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되고 30인치 이하의 모든 자동소총에도 적용됩니다.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전 안전교육과 함께 열흘간의 대기 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같은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상황을 놓고 우려가 커가는 가운데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1.3으로 떨어져 지난해 104 이후 최저치라고 로이터 통신이 컨퍼런스 보드의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인상에도 노동시장에 호조를 보이면서 나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에 더 민감해지면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캐피털마켓 선임 이코노미스트 제니퍼 리는 금리는 1년 이상 상승세 있고 우리는 그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금리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향후 6개월 이내 가전제품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41%로 떨어져 2011년 9월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사람 비율도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들이 비즈니스 여건과 노동시장 양면에서 더 비관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던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고 선동을 하던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가 해고됐고 CNN 앵커도 역시 같은 날 성차별 발언 때문에 해고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해고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투표와 개표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폭스뉴스가 1조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한 지 엿새 만입니다. I think Tucker Carlson was, had become a liability to the company, a financial liability, obviously.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보수 진영을 이끌며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민주의를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칼슨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를 순교자로 치켜세우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며 친러시아적 발언을 했으며 코로나 백신을 나치의 의학 실험으로 불렀습니다. 칼슨의 갑작스러운 해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은 SNS에 충격적이라며 보수의 두 대표 인물이 함께한 사진을 올렸고 러시아 국영방송의 앵커는 이참에 대선에 출마하라며 응원했습니다. 진보 성격의 CNN은 황금 시간대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 돈 레몬과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알렸습니다. 레몬은 17년 동안 일했는데 경영진 가운데 누구도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해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를 언급하며 여성은 40대가 전성기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여파입니다. This Nikki Haley thing, I think, really alienated him with the core CNN audience, where he implied that just because she was older, she was over the hill. I mean, that's cable news viewers are a little bit over the hill. 1조 원 배상을 부른 가짜 뉴스와 성차별 발언을 이유로 대형 방송사 간판 앵커들이 같은 날 퇴출당하면서 미국 언론계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멕시코에서 재배돼 미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강낭콩, 이 그린빈즈라고 하죠. 이 풋 강낭콩입니다. 이 박스 안에서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오타이메사 국경검문소에서 멕시코산 농산물을 싣고 국경 통과를 시도하던 한 트럭에서 알약으로 제조된 다량의 펜타닐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하는 한편 40대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펜타닐 양은 무려 352만 개 정도로 2,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멕시코 당국이 수출용 데킬라에서 9톤 분량의 마약도 적발하고 압수했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지난 24일 콜리마주 만사니오 항구에서 수출용 데킬라 11,520병에 마약이 녹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지견의 도움으로 발견된 이 데킬라 안에는 약 8,640kg의 필로폰이 섞여 있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해당 데킬라는 숙성도 상급인 아니에호 등급으로 짙은 호박색 내지는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가루나 결정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밀수를 위한 운송 과정에서는 이렇게 액체 등에 녹이는 경우가 잦은 실정이라고 멕시코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플레이오프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 5차전 경기가 있었죠. LA 클리퍼스가 130대 136으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1승 4패 2회전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피닉스에서는 데빈 부커가 47득점, 어시스트 10개로 폭발하면서 공격을 주도했고 케빈 듀란트가 31득점, 그리고 크리스 폴이 15득점, 7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피닉스 선수는 처음 케빈 듀란트가 합류했던 보다 오히려 전력이 더 강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퍼스에서는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르게 활약했지만 아주 아쉬운 부분이 있죠. 폴 조지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두 에이스가 빠지면서 부상으로 생긴 공백 메우지 못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3쿼터 중반부터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노먼 파월이 클리퍼스 내에서 최다 득점인 27득점을 올렸지만 4쿼터 드리블 도중 실책을 범하는 등 아직 큰 경기에 약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클리퍼스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을 다 데려다 놨는데 큰 경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한 피닉스 선수는 덴버 너기츠와 2라운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유럽파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최대의 관심사는 최근에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했던 김민재 선수와의 만남이었는데 상당히 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을 오가는 고된 유럽 출장이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표정에선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를 관전하고 주장 손흥민을 시작으로 김민재와 이재성, 정우영, 오연규까지 5명을 면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A매치 이후 대표팀 내 불화설이 터져나왔던 수비수 김민재를 달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나폴리를 직접 찾은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와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이제 많이 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It's all good. He's all focused again, and he's looking forward to the next games with the Korean team and with our national team. But it is good that he knows that we are coaches. We are on his side. 손흥민의 EPL 통산 100호 골을 현장에서 지켜본 클린스만 감독은 옛 소속팀 토트넘의 부진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라리가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2골을 터뜨리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요르카의 이강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